어머니, 민서가 큰 사고 났어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요. 뭐라고? 우리 민서가? 빨리 차 타세요. 시간 없어요. 초롱아, 너는 집 잘 지키고 있어라. 할미, 금방 다녀올게. 여러분은 혹시 매일 아침 특별한 습관이 있으신가요? 저는 72년을 살아오며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작은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초롱이 목줄을 손질하는 일입니다. 남들은 그저 오래된 습관쯤으로 여기겠지만 저에게 그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였고 마음을 다잡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들의 다급한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손녀가 위급하다는 말에 저는 평생을 함께한 반려견을 두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일과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라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팠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72살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여기서 살았어요. 젊었을 땐 마을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순애 아줌마 손맛 최고예요. 라고 해주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지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넓었어요. 하지만 초롱이가 있었지요. 초롱이는 제가 58살 때 여름에 구조한 강아지였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마을 입구에서 떨고 있던 녀석을 데려왔지요. 손바닥만 했던 강아지가 이제 14살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저는 마루에 앉습니다. 초롱이 목줄을 손질하는 시간이에요. 목줄엔 작고 낡은 롯세종이 달려있지요. 젊었을 때 시장에서 산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랬어요. 표면에는 잔음집이 가득했지요. 그래도 저는 매일 헝겊으로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초롱아, 오늘도 예쁘게 해줄게. 딸랑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초롱이는 꼬리를 흔들며 제 무릎에 턱을 괴었어요. 이 시간이 있어야 제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제 습관이었지요. 초롱이는 제게 그냥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밤마다 우는 제 곁을 지켜줬어요. 아들과 다투고 속상할 때 위로가 되어줬지요. 제 가족이었습니다. 아들 영수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사업을 한다고 몇 년 전에 올라갔지요. 요즘은 통 소식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바빠서 못 내려온다고 했어요. 가끔 전화하면 어머니, 돈 좀 보내주세요 하는 말뿐이었지요.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바쁘다는데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그저 건강하게만 살아주길 바랐지요. 손녀 민서는 달랐습니다. 대학생인 민서는 방학 때마다 내려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서가 안기면 초롱이도 반가워했지요.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민서는 초롱이 목줄의 종을 만지며 할머니, 이 종소리 참 예쁘다고 했지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마을 어귀에선 닭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는 마루에 앉아
초롱이 목줄에 종을 닫고 있었습니다. 초롱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딸랑딸랑. 종소리가 맑게 울렸어요. 초롱이는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지요. 하얀 털에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14살이나 먹었지만 아직 건강해 보였어요. 목줄을 채워주니 초롱이가 마당으로 뛰어나갔지요. 아침 공기를 맡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귀여운 모습에 저도 웃음이 났어요. 우리 초롱이 정말 착하지. 그런데 그때 집 전화가 울렸지요. 따르릉, 따르릉. 아침 일찍 전화가 오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아들 영수의 목소리였지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수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민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손에 들고 있던 헝겊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민서가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상태가 안 좋대요. 어머니, 빨리 올라오셔야 해요. 수술비가 많이 필요하대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마루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초롱이가 달려왔습니다.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낑낑거렸어요. 그래. 엄마가 지금 당장 갈게. 우리 민서, 많이 다쳤니? 빨리 오셔야 해요. 제가 지금 차 가지고 내려갈게요. 2시간이면 도착해요. 어머니, 통장하고 도장 꼭 챙기세요. 통장하고 도장? 수술비 때문에요. 병원에서 보증금 내래요. 어머니, 제발이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지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민서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난 설날 할머니, 올해는 더 자주 올게요. 라며 웃던 모습이 선명했지요. 저는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서랍을 뒤져 통장을 찾았어요. 도장도 꺼냈지요. 수술비가 필요하다는데 제가 가진 건 다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초롱이는 계속 제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지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초롱아, 미안해. 할미 민서 보러 가야 해. 너는 집 잘 지키고 있어. 초롱이가 낑낑거리며 제 손을 핥았어요. 가지 말라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손녀가 위급한데 어찌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집을 나서려는데 이웃집 오말순 할머니가 텃밭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애야, 어디 가니? 말순아, 급한 일이 생겼어. 나중에 얘기할게. 오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급했습니다. 민서 생각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대문 앞에서 기다렸지요. 초롱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목줄의 종이 바람에 살랑 흔들렸어요. 딸랑. 작은 소리였지요. 하지만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을 입구로 들어왔어요. 아들 영수의 차였지요. 차가 멈추자 영수가 급하게 내렸습니다. 어머니, 빨리 타세요. 영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며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영수야, 민서는 괜찮은 거니? 어머니,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영수가 제 팔을 잡고 차로 끌어당겼어요. 너무 급한 손길이었지요.
평소 영수답지 않았습니다. 초롱이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지저댔지요. 순한 초롱이가 이렇게 사납게 짖는 건 처음 봤습니다. 목줄에 종이 격하게 흔들리며 딸그랑딸그랑 울렸어요. 이게가 왜 이래? 어머니, 빨리 타세요. 영수가 초롱이를 밀쳐냈지요. 초롱이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초롱아, 어머니, 민서가 죽을 수도 있어요. 빨리요. 민서, 우리 민서가 죽을 수도 있다고요. 저는 초롱이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초롱이는 일어나서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슬퍼 보였지요. 초롱아, 미안해. 할미 금방 올게. 차 문이 쾅 닫혔습니다. 영수가 급하게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하자 초롱이가 뒤따라 달려왔지요. 뒷좌석 창문으로 초롱이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짖으며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쥐어짰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서가 위급한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지요. 차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왠지 오늘따라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지요. 영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고 달렸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지요. 영수야, 민서 엄마는 알고 있니? 영수야? 어머니, 좀 조용히 계세요. 운전 중이에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평소 영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요. 차창 밖으로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엔 그렇게 맑았는데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비라도 올 것 같았지요. 그때 제 품속에서 통장이 만져졌습니다. 도장도 함께 있었어요. 수술비를 내야 한다고 했지요. 우리 민서를 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초롱이의 그 짖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지요. 집에 두고 온 초롱이 목줄의 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딸랑딸랑.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듯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소리였어요. 차는 산길을 달렸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창밖으론 울창한 나무들이 지나갔지요. 영수야, 병원이 어디쯤이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핸들만 꽉 쥐고 있었지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갑자기 작은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산 중턱쯤 되는 곳이었어요. 주변엔 사람도 없었지요. 왜 여기서 서니? 잠깐 쉬어가려고요. 영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몇 번이나 라이터를 켜야 했습니다. 저도 차에서 내렸어요. 영수는 나무에 기대서서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영수야, 민서가 급한데 왜 쉬어가니?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만 피워댔어요. 한 대를 다 피우고 또 한 대를 꺼냈지요. 영수야, 무슨 일 있니? 아들아, 엄마한테 말해봐.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뭔가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지요. 어머니, 응? 사실은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담배 연기만 후 내뱉었지요. 뭔데? 어서 말해봐.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영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래도 민서가 먼저 잤니? 어서 가자. 어머니, 통장 가져오셨죠? 응, 가져왔어. 민서 수술비 내야지. 영수가 담배를 버렸습니다. 제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눈빛이 이상했지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민서는 괜찮아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민서는 사고가 안 났어요.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영수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짓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 저 지금 돈이 급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요. 이번 주까지 돈 안 갚으면 정말 큰일 나요. 영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차가웠지요. 그래서 우리 민서를 이용한 거니? 어머니, 제발이요. 통장하고 도장만 주세요. 어머니 땅 담보로 대출 받으면 돼요. 그럼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제 아들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었어요. 땅을? 영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진심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급한 마음만 가득했지요. 뭔가를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 죽게 생겼어요.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땅은 안 돼. 그 땅은 내 아버지가 평생 일궈서 남긴 거야.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 거잖아요. 지금 좀 당겨 쓰는 거예요. 영수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내가 낳은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인가 싶었어요. 넌 그러려고 엄마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니? 어머니,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방을 꽉 껴안았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 영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지요. 그때 한 대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비싼 외제차였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지요. 영수 씨, 어머님 모시고 오셨네요. 남자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엔 교활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값비싼 시계가 번쩍였지요.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냈어요. 강준호라고 합니다.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땅을요? 네, 아주 좋은 가격에 드릴게요. 서울 가까운 곳에 좋은 아파트도 알선해 드리고요. 어머님 연세의 산골에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강준호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미리 준비한 것이었지요. 어머님,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영수 씨 빚도 다 갚아드리고요. 어머님도 편하게 사실 수 있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영수와 이 사람이 짜고 친 것이었어요. 저를 속여서 땅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지요. 안 돼요. 전 안 팔아요. 어머님, 지금 아드님도 이렇게 애원하는데 차가우시네요. 자식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강준호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나쁜 엄마로 몰아가는 거였어요. 민서도 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서울 가까운 곳에 가시면 손녀 얼굴 매일 볼 수 있어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병원도 멀고 장 보러 가기도 힘드시고 이제 편하게 사세요. 강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제 팔을 잡았어요. 힘이 샜지요. 놓으세요. 어머님, 어차피 서명하실 거예요. 순순히 하시는 게 서로 좋을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영수야,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영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죽게 생겼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엄마를 속여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왔습니다. 어머님, 시간 없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아니면 강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위협적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더 꽉 안았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어요. 절대 줄 수 없었지요. 그 순간 저는 집에 두고 온 초롱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짖으며 말리던 초롱이가요. 초롱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걸 말이지요. 내가 초롱이 말을 들을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장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강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강준호가 영수를 쳐다봤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지요. 영수 씨, 계획대로 하세요. 네. 영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영수야, 내가 정말.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금방 굵은 빗줄기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차 타세요. 영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억지로 차 쪽으로 끌고 갔어요. 나 달란 말이야. 저는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었어요. 영수는 저를 차에 밀어 넣었지요. 어머니, 서명할 때까지 못 내려가요. 차문이 쾅 닫혔습니다. 밖에서 잠금장치 소리가 들렸어요. 갇혔습니다. 영수야, 문 열어. 문 열어달란 말이야. 저는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영수와 강준호는 우산 아래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 외침은 빗소리에 묻혔지요.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차창을 타고 빗물이 줄지어 흘러내렸어요. 바깥 풍경은 물에 잠긴 그림처럼 흐려 보였지요. 저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확인했어요. 아직 제 손에 있었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었습니다. 초롱아, 할미가 미안해. 내 말을 들을 걸.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창 밖 빗물과 뒤섞였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하지만 화면엔 서비스 권역 외라는 글자만 떴지요. 산속이라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거였어요.
밖에선 영수와 강준호가 계속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제 쪽을 쳐다봤어요. 뭔가 더 나쁜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았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번개가 번쩍였지요. 허기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 먹은 게 전부였어요. 이미 오후가 훨씬 지난 것 같았지요. 목도 말랐습니다. 하지만 물 한 모금 없었어요. 저는 그저 차 안에 갇혀 빗소리만 들어야 했지요. 그때 강준호가 차에 다가왔습니다. 차창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생각 바뀌셨어요? 배도 고프시고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완고하시네요. 그럼 여기서 좀 더 계세요. 우리는 시간 많으니까요. 강준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로 돌아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요. 그때 문득 초롱이 목줄의 종소리가 떠올랐어요. 딸랑딸랑. 그 맑은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초롱이가 그리웠어요. 집이 그리웠지요. 아침에 마루에 앉아 종을 닦던 그 평화로운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제발, 누가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빗소리만 요란할 뿐이었지요. 이 산길은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길 고른 거겠지요. 아무도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절 구해주지 못할 겁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김밥이 제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거부했어요. 그러나 배고픈 몸은 결국 정직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김밥을 집어들었지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초라하게 아들이 던져준 김밥을 먹어야 하다니요. 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차 안은 점점 추워졌지요. 빗소리만 끝없이 들렸습니다. 저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꼭 껴안은 채였어요. 통장과 도장을 지켜야 했지요. 영수와 강준호는 차 안에서 김밥과 음료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봉지가 보였어요. 미리 준비해 온 거였지요.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영수가 차에서 내려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김밥 한 줄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드세요. 차창을 조금 열고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필요 없어.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걱정하는 척하지 마. 넌 이미 엄마를 배신했어. 영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다 끝나요. 안 돼. 절대 안 돼. 영수는 김밥을 창문 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로 돌아갔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잠깐 신호를 잡았습니다. 한 칸이었지만 신호가 들어왔어요. 저는 얼른 오말순 할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말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순아, 나 순애야. 순애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야? 말순아, 나 지금 산에.
신호가 약해졌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산? 무슨 산이라고? 순애야. 영수가 나를. 그때 신호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화면이 서비스 지역 외로 바뀌었어요. 아, 안 돼.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말순이가 알아들었을까? 밖에선 영수와 강준호가 담배를 피우며 뭔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제 쪽을 쳐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밤이 깊자 산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차 안은 점점 더 추워졌지요. 차창엔 김이 서렸습니다. 저는 외투를 더 여미고 몸을 웅크렸어요. 발끝이 시렸지요. 초롱아, 할미가 보고 싶어. 초롱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목줄을 닦던 일이요. 딸랑 딸랑 울리던 그 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초롱이 말을 들을걸. 초롱이는 알고 있었어요. 영수가 위험하다는 걸요. 영수의 차불이 꺼졌습니다. 자는 모양이었지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추웠고 너무 무서웠어요. 새벽이 왔습니다.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롱이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여긴 집에서 한참 먼 산속인데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익숙한 종소리가 들렸지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저는 차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초롱이 맞았습니다. 초롱이었어요. 혀를 날름거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요. 아마도 대문 앞에서 계속 짖던 초롱이가 결국 제 냄새를 쫓아 산속까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초롱아, 초롱아. 저는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초롱이가 제 차 쪽으로 달려왔어요. 목줄의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랑딸랑. 영수와 강준호가 깨어나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 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영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초롱이는 영수를 향해 사납게 짖었어요. 저리 가. 영수가 초롱이를 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초롱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 차를 지키고 섰지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영수 씨, 저개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네요. 걔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마을에서도 수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강준호가 차 트렁크에서 쇠파이프를 꺼냈습니다. 초롱이한테 손대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차 문은 잠겨 있었어요. 강준호가 초롱이를 향해 다가가며 파이프를 위협적으로 흔들었습니다. 초롱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으르렁, 으르렁. 저리 안 가? 영수가 땅바닥에서 돌을 주었습니다. 초롱이를 향해 던졌어요. 안 돼. 영수야. 돌이 초롱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순간 초롱이의 몸이 움찔했지요. 초롱이는 계속 짖었습니다. 목줄의 종이 계속 울렸어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 소리가 산속의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저 종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어요. 빨리 쫓아내요. 강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초롱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요. 산길 아래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지요. 종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도망가는군. 강준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초롱이는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데리러 간 거예요. 초롱아, 부탁해. 영수와 강준호는 다시 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영수 씨, 이제 서둘러야 해요. 저 개가 마을 사람들을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강제로라도 도장을 받아내야 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수가 다시 제 차로 왔습니다. 표정이 더 급해 보였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도장 주세요. 안 줘. 어머니,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 정말 죽게 생겼어요. 영수가 차문을 흔들었습니다. 강준호가 다가와 영수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영수가 차 열쇠를 꺼냈습니다. 제 차문을 열려는 거였어요. 하지마, 영수야. 하지만 영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어요.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강준호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힘이 셌어요. 저는 가방을 꽉 껴안고 버텼지요. 나요. 나 달라고요. 어머님, 순순히 주시면 다 편해요. 강준호가 가방 끈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버텼어요. 하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었지요. 영수야, 이걸 보고만 있을 거니. 영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초롱이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사람들 목소리였지요. 순애, 순애야. 오말순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순애 씨, 어디 있소? 최 씨 이장님 목소리도 들렸어요. 강준호가 제 팔을 놓았습니다. 영수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가 오나? 초롱이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 뒤로 말순이와 이장님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초롱이가 정말 데려온 거였습니다. 초롱이가 강준호를 향해 사납게 짖었습니다. 목줄에 종이 딸랑딸랑 울렸어요. 순애야. 말순이가 달려왔습니다. 제 차 문이 열린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순애야, 괜찮아? 말순아.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렸지요. 말순이가 얼른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이장님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영수와 강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아, 저희는. 영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강준호는 재빨리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드라이브 나왔습니다. 드라이브를요? 이 산속에서요? 이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순애 씨, 무슨 일이요? 이장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장님, 영수가 저를. 어머니,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영수가 민서 사고 났다고 거짓말해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제 땅을 팔려고요. 이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순이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영수 씨가? 거짓말이에요. 어머니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영수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민서는 어디 있소? 병원에 있다며?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수 씨, 내가 아까 민서한테 직접 전화했소. 민서가 전화를 받아서 저 도서관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말하더군. 멀쩡하던데요? 이장님의 말에 영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손녀 사고 났다고 거짓말해서 어머님을 산소까지 데려온 거요? 도대체 무슨 짓이오? 이장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준호가 슬그머니 차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도망치려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당신은 누구요? 이장님이 강준호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 산소까지 따라왔소? 뭔가 수상하군. 이장님이 강준호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요? 이장님이 뭔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 뭉치였어요. 계약서였지요. 토지 매매 계약서? 이게 무슨 의미요? 이장님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영수를 쏘아봤어요. 영수 씨, 이게 정말이요? 어머님 땅을 이 사람한테 팔려고 한 거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친어머니를 산속에 가둬놓고 억지로 도장을 빼앗으려 한 겁니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자기 어머니한테? 이장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순애야, 많이 놀랐지? 말순아, 고마워. 내가 와줘서. 초롱이가 어제 저녁부터 계속 대문 앞에서 짖더라고. 밤새도록 짖길래 이상하다 싶었어. 그래서 아침 일찍 너희 집에 갔는데 초롱이가 산 쪽으로 계속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장님한테 연락하고 초롱이를 따라왔지. 말순이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초롱이가 저를 구한 거였어요. 초롱아. 저는 초롱이를 불렀습니다. 초롱이가 달려와 제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목줄에 종이 딸랑 울렸지요. 영수 씨, 이건 범죄요. 어머님을 감금하고 협박한 거잖소. 이장님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소. 이장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영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박았어요. 이번엔 진짜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영수가 제게 절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었어요. 평생 키운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영수야,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영수가 울먹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엄마를 이렇게 하는 거니?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와 목이 메었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는 계속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강준호는 이미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려는 거였어요. 잠깐, 어딜 가려고? 이장님이 소리치며 휴대폰으로 강준호 차 번호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합니다.
노인 감금과 사기 미수 사건이요. 하지만 강준호의 차는 이미 출발했어요. 빠르게 산길을 내려갔지요. 번호판 찍었소? 곧 잡힐 거요.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순애 씨,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소? 이장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영수를 내려다봤어요. 아직도 땅에 엎드려 있는 아들을요. 영수야,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영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너 정말 엄마가 이렇게 키웠니?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분간 엄마 얼굴 보지 마. 내가 정말 뉘우치고 사람답게 살 때까지 오지 마. 어머니가 지금 당장. 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차로 향했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요.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영수는 백미러로 마지막까지 저를 바라봤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 사라졌습니다. 순애 씨, 괜찮소?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집에 가시오. 쉬셔야 해요. 네. 말순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장님도 반대쪽을 붙잡았어요. 세 사람은 천천히 말순이 차로 걸었습니다. 초롱이가 제 옆을 따라왔습니다. 목줄에 종이 딸랑딸랑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초롱이가 있어서요. 초롱이가 저를 구해줘서요. 차에 탔습니다. 초롱이도 함께 탔어요. 제 무릎에 턱을 괴고 앉았지요. 초롱아, 고마워. 저는 초롱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초롱이는 제 손을 핥았어요. 차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조금 전까지 저를 가둔 그 산이 보였지만 이제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 집으로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대문이 보였어요. 하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지요. 순애야, 들어가서 쉬어. 말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장님도 함께 집까지 따라왔어요. 순애 씨, 오늘은 푹 쉬시오. 며칠 후 경찰 조사가 있을 거요. 내가 먼저 진술하고 왔으니 연락 올 겁니다. 네, 이장님.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초롱이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제가 떠났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마루에는 아침에 닦던 헝겊이 놓여 있었어요. 초롱아, 배고프지? 할미가 밥 줄게. 저는 초롱이 밥을 챙겨줬습니다. 초롱이는 허겁지겁 먹었어요. 하루를 굶었던 거지요. 저도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꾸 영수 생각이 났지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모습이요.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영수가 잘못한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는지 찾아왔어요. 순애 씨, 괜찮으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이었어요. 괜찮아요. 다들 걱정 마세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서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민서가 대문을 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민서야.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빠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민서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 민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다니. 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민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잘 모르겠구나. 연락이 없어. 엄마도 아빠랑 싸웠대요. 이혼하겠대요. 민서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서야, 그건. 할머니, 저 아빠 용서 못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이틀을 저와 함께 지냈습니다. 초롱이와 놀면서도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멍하니 있곤 했지요. 할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학교 가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할머니, 자주 올게요. 민서가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영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저예요. 영수예요. 어머니, 한마디만 하고 끊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죽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저도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초롱이도 잘 보살펴 주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요. 영수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순애 씨 소식 들었소? 무슨 소식이요? 강준호 그 사람 말이요. 경찰이 잡았대요. 정말이요? 그래요. 사기 전과도 여러 건 있더군요. 이번에 제대로 처벌받을 거요. 영수 씨는 어떻게 하실 거요?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장님. 아직은 얼굴 보기 싫어요. 당연하지요. 천천히 생각하시오. 이장님이 돌아간 후 저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초롱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초롱이 목줄을 만졌습니다. 낡은 종이 매달려 있었어요. 딸랑.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그날이 떠올랐어요. 초롱이가 저를 구하러 온 그날이요. 초롱아, 내가 있어서 할미가 살았어.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지요. 여보세요? 순애 씨시죠? 저는 형사 김민우입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강준호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 조사가 필요합니다. 모레 오전에 경찰서에 한번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한다니요. 다시 그 일을 떠올려야 하는 거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쯤 이 일이 끝날까요? 밤은 깊어가고 창밖에는 유난히 밝은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처도 아물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끝일까?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초롱이가 제 곁으로 다가와 누웠습니다. 따뜻했어요. 초롱아,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초롱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저는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장님이 함께 가주셨어요. 순애 씨, 긴장하지 마시오. 있었던 일 그대로 말하면 돼요. 네, 이장님. 형사님이 조사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수의 전화부터요. 민서가 사고 났다는 거짓말이요. 산속으로 끌려간 일이요.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강준호 씨가 직접 폭력을 행사했나요? 제 팔을 잡아당기고 가방을 빼앗으려 했어요. 쇠파이프로 초롱이를 위협하기도 했고요. 영수 씨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수는 제 아들이에요. 영수가 저를 속였어요. 거짓말로 저를 데려간 거예요. 영수 씨에 대해서도 고소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조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롱이가 반겨줬어요. 그날부터 기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계속됐어요.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방송 출연 의향 없으세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이장님이 신문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70대 노모 아들과 사기꾼에게 감금당해. 제 이름까지 나와 있었어요. 걱정 마시오. 순애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괴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며칠 후 형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준호 씨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서가 함께 가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고맙다, 민서야. 법원 앞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플래시가 번쩍거렸어요. 저기 피해자 할머니다. 순애 씨, 아들과는 화해하셨나요? 민서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비켜주세요. 법정은 엄숙했습니다. 판사님이 앞에 계셨어요. 강준호가 피고인석에 있었지요. 강준호는 잠시 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선서해 주세요. 저는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 사건 당일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시 그날을 이야기했습니다. 검사님이 질문했어요. 피고인이 협박했습니까? 네. 도장을 안 주면 계속 산속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강준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 피해자께서 스스로 차에 타신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그건 손녀가 사고 났다고 들어서 거짓말인 줄 모르고 따라가신 거죠? 네. 그렇다면 피고인이 강제로 끌고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짓말로 저를 속인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차문을 잠갔어요. 제 팔을 잡아당기고 가방을 빼앗으려 했고요. 제게를 쇠파이프로 위협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더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 증인은 내려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장님과 말순이가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모두 제 편에서 증언해줬어요. 재판은 2시간쯤 걸렸습니다.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준호는 노인을 상대로 사기 및 감금, 협박,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어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어요. 순애 씨, 판결에 만족하시나요? 아드님과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롱이가 반겨줬어요. 저는 초롱이를 안았습니다. 목줄에 종이 딸랑 울렸지요. 초롱아, 이제 정말 끝날까? 민서가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사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고맙다, 민서야. 민서가 돌아간 후 저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초롱이가 옆에 누웠어요. 밝은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고요 속에 종소리만 은은히 퍼졌습니다. 딸랑. 저는 초롱이 목줄의 종을 만졌습니다. 이 소리가 저를 구했어요. 초롱아, 내가 아니었으면 할미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끝났다고 모두 말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요. 제 아들이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못했지요. 매일 아침 마루에 앉아 초롱이 목줄을 닦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습관이었어요. 딸랑 딸랑. 초롱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어느 날 아침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영수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영수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엔 수염이 자라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초롱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초롱아, 괜찮아. 들어와. 영수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루엔 올라오지 마. 거기 앉아. 저는 마당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영수는 마당에 앉았어요. 저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엔 거리가 있었지요. 무슨 일로 왔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영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나갔나 봐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영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영수야, 내가 그날 한 짓을 아니? 엄마를 산속에 가둬놓고 도장을 빼앗으려 했잖니. 죄송합니다. 민서가 사고 났다고 거짓말했어.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밤새 차 안에서 떨었어. 추워서 떨고 무서워서 떨었어. 내 엄마가. 어머니. 그런데 넌 그 옆에서 편하게 자고 있었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이나 했니?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니? 엄마 마음에 생긴 상처는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영수야, 엄마는 아직 널 용서할 수 없어.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평생 내가 키운 아들이지. 어머니, 지금 당장은 얼굴 보기 싫어.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 네, 어머니.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람답게 살아. 빚도 갚고 민서한테도 잘하고 제대로 된 아버지가 돼. 용서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어. 알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몇 해가 지나든 내가 정말 변했다고 엄마가 느낄 때 그때 다시 와. 영수가 일어났습니다. 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영수야. 네. 건강해라.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란다. 영수가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영수가 대문을 나갔습니다. 천천히 멀어지는 뒷모습을 저는 바라봤어요. 초롱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목줄에 종이 살랑 흔들렸어요. 딸랑, 초롱아, 엄마가 잘한 걸까? 며칠 후 민서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다녀갔다면서요? 그래, 다녀갔어. 뭐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용서할 수도 있다고 했어. 내 아빠가 정말 변한다면 말이야.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라면 끝까지 미워했을 텐데 할머니 마음은 정말 크세요. 민서야, 아무리 미워도 부모 자식 간이란다. 엄마는 아들이 잘 되길 바랄 수밖에 없어. 민서가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이장님과 말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순애 씨, 영수 씨 다녀갔다며? 네, 아직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가 변한다면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요. 부모 자식 간인데 영영 등질 수는 없지. 순애야, 내가 참 대단해. 말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초롱이가 옆에 누웠어요. 밤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롱이 목줄의 종을 만졌습니다. 딸랑, 이 작은 종소리가 저를 구했어요. 초롱이가 저를 구했지요. 초롱아, 내가 없었으면 할미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오로지 초롱이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요. 피보다 진한 건 함께 울고 웃어주는 마음이라는 걸요. 초롱이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는 초롱이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맙다, 초롱아. 정말 고마워. 3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제 저는 75살이 되었지요. 초롱이는 17살이 되었습니다. 사람 나이로는 거의 100살이 넘은 셈이에요. 털은 더 하얗게 새었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마루에 앉아 초롱이 목줄을 닦았습니다. 딸랑 딸랑. 초롱아, 오늘도 좋은 하루야. 초롱이는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영수는 가끔 전화했습니다. 처음엔 몇 달에 한 번씩이었어요. 이젠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가 왔지요. 어머니, 빚 다 갚았어요. 3년 걸렸지만요. 영수의 목소리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서는 잘 지내니? 네, 민서 덕분에 제가 버텼어요. 그래, 잘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 내려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 와라.
대신 민서랑 같이 와. 네, 알겠습니다. 추석 당일 영수와 민서가 왔습니다. 영수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에 얼굴엔 건강한 빛이 돌았지요. 어머니, 영수가 대문 앞에서 큰 절을 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들어와라. 이번엔 영수를 마루에 올렸습니다. 3년 전과는 달랐지요. 영수는 초롱이를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초롱아, 미안했어. 초롱이는 영수의 손 냄새를 맡고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용서한 거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려요. 영수가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그때 제가 엄마 땅 팔려고 했잖아요. 그 값어치만큼 3년 동안 모았어요. 영수야, 받아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영수의 3년이 담겨 있었지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민서가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매달 찾아뵐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죄송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영수가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야, 이제 고개 들어. 엄마가 용서한다.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내가 변했다는 걸 엄마가 느꼈어. 이제 진짜 내 아들로 돌아온 것 같구나.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라면 끝까지 미워했을 텐데 할머니는 참 크신 분이에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영수와 민서는 이틀을 머물다 갔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초롱이와 함께 대문 앞에 섰어요. 초롱아, 우리 잘 견뎠지? 그날 저녁 저는 마을 회관에 갔습니다.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3년 전 저를 구해준 건 초롱이었습니다. 저에게요. 저를 살린 건 초롱이었고 그 사실을 제 혼자만 기억하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저는 초롱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마을에 초롱이의 날을 만들어주세요. 매년 이맘때쯤 하루를 정해서 우리 곁을 지켜주는 반려동물들을 기념하는 날이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합시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롱이가 느리게 걸어 저를 따라왔어요. 초롱아, 내 이름으로 기념일이 생긴대. 대단하지? 저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초롱이가 제 옆에 누웠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지요. 초롱아, 아프니? 초롱이는 제 손을 핥았습니다. 저는 초롱이 목줄의 종을 만졌습니다. 딸랑. 이 작은 종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이 소리가 저를 살렸지요. 초롱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산속 차 안에서 떨던 그날이요. 초롱이가 달려와 저를 구하던 그날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요. 초롱이가 제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초롱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초롱이는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세상은 매정할 때가 많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은 살아있더군요. 그리고 그 사랑은 가장 작은 존재에게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요. 목줄에 달린 작은 종처럼요. 딸랑딸랑. 그 소리는 오늘도 제 곁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밀 사연 어떠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진정으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